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생리학 과정 가운데 고혈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 즉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높아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수축기 혈압이란 것은 심장이 이렇게 쫙 수축하면서 혈액을 짜서 내보낼 때에 혈관에 가하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확장기 혈압이란 심장이 이완하죠. 이제 그래서 이완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확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혈압, 고혈압 이렇게 부를 때 이런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죠.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부르고요. 혈압이 상승이 되면은 충분한 양의 이 혈액을 온몸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심장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맥과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심부전,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유병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데 남성에게 원래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폐경이 지나고 나면 여성 남성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압이 생긴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원인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을 본태성, 1차성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어, 적정 혈압이 120 이하, 80 이하. 그래서 수축기 120, 확장기 이완기라 그러죠. 이완기 80 이하. 정상은 이 사이를 정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 130 조금 올라간다,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신경을 써야 해요. 130 이상 올라가는데 그분이 조금 살이 찌신 분이다 하면 다이어트를 해버리면요,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고혈압은 140에서 160이라고 하는데 140에서 160 사이를 그냥 아예 어, 혈압이 높다라고 해서 혈압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은 하루에 적어도 5번을 재야 합니다. 그래서 5번 잰 거에 평균을 내야 되는데, 잴 때마다 너무 140 이상 계속 나와. 그분은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막 먹으라고 하겠죠. 예.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식이요법으로 이제 관리를 잘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는 110에서 120 사이 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그러고요. 근데 이 혈압약을 먹기 전에 관리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많은 부분들이 본인의 혈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지금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또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혈압약 오래 먹어 뭐가 좋겠노? 내가 이거 빨리 떼야지 그러면서 식이요법을 시작하자도 혈압약을 바로 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 식이요법은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식이요법을 하기 시작하시면 혈압약을 서서히 줄이면서 식이요법을 서서히 올려서 강화시켜서 혈압약을 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혈압약을 딱 떼고 식이요법만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성 혈압의 원인으로는 호르몬 이상이나 선천적으로 대동맥이 좁아져 있는 경우, 축착돼 있다 그러죠. 신장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 쿠싱 증후군, 갑상선 질환, 대동맥 중막의 기형으로 혈관 구경이 좁아지는 대동맥 축작 이런 것이 있는데요. 협착, 축착 이런 거 다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혈관에 뭔가가 끼게 돼 있고, 가는 피가 우리 몸 전신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올 때는 갈 때는 동맥으로 가죠. 그렇죠? 올 때는 정맥으로 오면서 이제 이런 노폐물을 끌어다가 내는 역할을 하는데, 원래 그래서 대동맥이나 동맥은 아주 좋은 영양소와 산소를 풍부하게 가진 혈액이 막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좁아져 있는 혈관에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혈관이 좁은데 많은 좋은 혈액이 막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좁아져 있는 원인이 뭐냐 해서 이런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자, 본태성 1차성 혈압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으나
사실은 병은 여러 가지인데 원인은 한 가지 일 경향성이 많아요. 식이요법을 잘못한 경우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선천성이라 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전자의 그 유전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 10%,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여 후천적인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게 90%라고 이게 지금 벌써 학회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담배술, 스트레스, 과체중, 비만,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의 과도한 섭취, 뭐든지 적절하면 좋은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과도하게 섭취하고 약물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입고 소금의 과잉 섭취,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의 복용 등으로 혈압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고혈압은 대개 합병증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요,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데,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는 무서운 얘기예요.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면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의 경고로는 이 이제 경고를 하는데 우리 몸이 경고를 다 합니다. 사실 중풍도 제가 3번의 경고가 있다고 했죠. 몸에서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인 모를 두통이 오고 땀이 빠져빠져 나고 맥박이 동계 현상이라 한다. 맥박이 막 뛰는 거. 그다음에 숨이 가빠지고 현기증이 오고 갑자기 이렇게 조금 고지대 올라가면은 그냥 견디지 못하고 힘든 이런 부분 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합병증으로는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예, 중풍이라 그러죠. 올 수 있고요. 자, 눈으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혈압 관리를 잘 못하시면 고혈압성 망막증, 그래서 눈이 이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심장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그래서 이런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하는 경우 있죠. 예. 그다음에 신장에는 신부전, 예. 신경화증, 그래서 이제 심장이 굳어지고 신부전 이렇게 이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떤 몸이 붓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또 투석을 하게 되고 너무 비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성기능 장애도 오고. 그래서 고혈압은 증상인데 합병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그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생활이나 식이 이런 것들은 하나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병원에 주는 약 하나, 조그마한 약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먹으면 혈압 떨어지니까 나는 하나도 바뀔 게 없어. 몸에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몸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몸의 주인이 몸을 너무너무 괴롭혀서 오는 병인데 왜 약 하나로 억제시키고 말들아 해놓고 자기는 하나도 생활이나 식사를 바꾸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몸에 잘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식사 잘못하고 생활 잘못했으니까 내가 바꿀게 라고 하면서 내 몸한테 내가 사과하고 제대로 된 식이생활과 생활요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수적 영양과의 관계를 보자면요. 고혈압은 칼륨과 칼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 칼슘도 어떤 칼슘이냐면 해조 칼슘과 같이 이온화가 되기가 쉽고 몸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인체와 골다공 구조가 거의 흡사한 동일한 이 해조류로 칼슘을 섭취하지만이 착착착착 잘 흡수가 되고 달아붙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칼륨은 식물성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는 굉장히 좋고요. 단 칼륨은 신장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에 합병증이 오신 분들은 이 칼륨을 섭취를 조금씩 제한해야 되는 거 예, 기억하시고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코사놀, 감마 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어유 등에 함유된 EPA, DHA. 근데 큰 고기가 좋을까요? 작은 고기가 좋을까요? 큰 고기는 제가 중금속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조그만한 고기, 조그만한 정어리 새끼나 조그만한 멸치 이런 데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순환계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라지꽃 종자에 추출된 감마 리놀렌산 역시도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는 청률비솔에 네, 아주 양질의 감말린산 들어있죠. 또 담배 니코틴은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아예 담배 니코틴 그 제가 실험한 거 봤다 그랬죠, 그렇죠?
미세한 혈관은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고혈압을 포함한 전체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금연은 필수적이고, 금연하고 싶으면 하루에 3번 동충하초,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청신 동충하초를 하루에 3번 3개월 드시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 많이 봤고요. 알코올의 섭취는 급성 만성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술을 마실 경우라면 조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 긴장은 이렇게 사람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동맥벽이 수축이 생기기 때문에 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웃는 게 좋대요. 웃고 또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묵상을 하고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예. 웃는 얼굴 하면 뇌가 긴장을 푼다네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혹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나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떨리시면요,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20초 동안 입을 이렇게 끝까지 입꼬리를 쫙 올려서 20초 동안 있어 보세요. 뇌가 정말 흥분이 사라집니다. 예, 그러면 동맥도 이렇게 긴장했던 동맥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혈전이 많고 찌꺼기가 많이 끼었다면, 예,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과체중이나 비만이면서 혈압이 높은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혈압이 쫙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 굉장히 좋은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씨에, 특히나 이른 아침에, 요즘 이렇게 아침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일교차가 심할 때 아침에 운동하려고 나갔다가 혈압 때문에 중풍이 오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는데, 아침에 운동,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운동만 하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그맨 중에서 김모 씨가, 예, 정말 그 뚱뚱했는데 살을 많이 뺐는데 결국 헬스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식이요법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너무 운동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 2개를 반드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혈압에 있어서 식사 조절은 가장 기본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도정되지 않은 통곡류 위주,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가 나트륨을 흡수하여서 대변으로 쫙쫙 배설을 시켜주고, 나트륨에서 혈압 상승을 이렇게 억제하기 때문에 혈중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소금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5에서 30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10g 이하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밥과 탕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 식습관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어렵지만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항상 10g 이하로. 그래서 제가 김치도 좋아하고 젓갈도 좋아하고, 예, 겉절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먹는 것에 참 소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금 안 들어가면 또 맛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국물을 저는 항상 줄이고요.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생식을 먹으면서 혹시라도 10g 이상으로 들어간 소금을, 생식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포타슘이라고 부르죠. 그런 칼륨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저는, 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혈압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는 칼륨, 대두, 콩 등의 두류와 감자, 양파, 시금치 등의 채소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혈압 저하에 도움이 되고요. 생식 안에 많이 들어있죠. 또 포화 지방산,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줄이는 대신에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선, 어유, 견과류에 함유되어 있고요. 최근에 사탕수수를 추출한 폴리코사놀이 혈액 정화에 아주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코사놀이 피를 맑게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폴리코사놀 어디에 거 쓴다고 해서 저희가 전 세계 최고인 쿠바산을 쓰고요. 이 가공은 호주에서 하고 갖고 옵니다. 칼슘의 결핍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이 절대 부족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보조식품을 활용하는데 흡수율이 좋은 것,
조개 폐각류라든지 폐각분이라든지 탄산칼슘이라든지 우골분보다도 자, 해조류, 그러니까 바다풀에서 추출한 해조칼슘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타민 C는 높은 혈압으로 인해 손상받은 동맥의 혈액 응고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로 신선한 과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우리 이론 플러스의 착한 비타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혈액순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군은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근원으로는 전공이랑 효모가 굉장히 좋죠. 우리 회사의 효모는 비타민 B군의 보고라고 부릅니다. 또 변비가 있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화 배설을 돕는 효소나 허브 식품을 활용하고 활성산소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요. 혈관벽을 치기 때문에 혈관벽에 손상이 되고 거기에 혈전이 달아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폴리코사놀, 오메가3 지방산, 감말, 유연산,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섬유수 이런 것들을 일상 식단에서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우리 이론 플러스의 DNA 요법을 활용하셔서 자, DNT에는요 3배 이상의 이게 물입자가 작은 알칼리 이온수로 혈관 구석구석의 세포들 다 씻어주시고 생식 하루에 2번으로 3개월 하시면 혈압 뚝 떨어집니다. 효소,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잡는 휴젠푸드와 유산균, 우리 몸의 전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은 일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덩어리 유산균. 그래서 이온수, 생식, 효소, 유산균은 마이크로바이옴 세트라고 부르고요. 칼슘, 자, 효모, 비타민 C, 오메가3와 자, 혈전을 용해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에 탄력을 주는 프리맥을 드셔서 고혈압의 식이요법 이렇게 완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혈관이 건강할 때까지 여러분의 심장이 건강할 때까지 우리 이론 플러스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